그래가지고 이게 3,500만 원이나 줬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좋은 자리에 있어서. 교복을 입고 네. 가는 거겠네요. 네. 일단 대박. 부모님 말고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반응이 왔는데 네. 학교 선생님들 반응은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19살이고요. 수원에 살고 있는 김광영입니다. 19살이요? 네, 19살입니다. 무면허 아니죠? 무면허 아니고 여기 면허증도 가지고 다닙니다. 예, 면허증 있죠. 네. 대박이다. 19살이요? 아니, 괜찮아요. 인지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이야, 고3이시네요? 네, 고3입니다. 이 차, 이야, 좋아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네네. 자, 일단은 그렇다면은, 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이 차량은 일단 아반떼는 수동 차량이고요. 네. 선택 옵션은 버킷 시트 빼고, 네. 센서를 끌게요. 네. 버킷 시트 빼고 나머지를 다 넣었습니다. 썬루프도 어. 들어가 있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해서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에 열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센스라고 해서 후측방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자, 그럼 이게 혹시 신차로 뽑으신 거세요? 네, 신차로 뽑았습니다. 그럼 지금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4월 13일 날 뽑아서 지금까지 타고 있으니까 네. 대략 5달 정도 타고 있습니다. 이야, 주행 키로수는 어떻게 되시죠? 오늘까지 12,000km를 탔습니다. 4월 거의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죠? 네. 5개월에 12,000km. 잠깐만요. 혹시 생년월일 저희 면허증은 언제 따셨어요? 저는 면허증은 4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다 땄고요. 그러니까 차 받고 나서 면허증을 딴 거죠. 그러네요. 네. 대박. 근데 야, A45 오너도 인터뷰하셨으면서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근데 거의 드물었거든요. 솔직히 그분들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네. 네. 잠깐. 자, 네.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요. 네. 네. 저는 1월 13일 날 그 계약을 해서요. 네. 4월 13일 날 딱 출고를 했으니까 딱 네. 3개월 걸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첫 차겠죠? 네, 첫 차죠, 이게. 자, 혹시 뭐 고민했던 차종 좀 있으셨나요? 이 가격대에 있는 차들은 다 고민했던 것 같아요. 4천만 원, 많으면 5천만 원까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뭐 스팅어라든지 네. G70이라든지 일단 N 차량들, 코나 N, 벨로스터 N 다 네네. 고민했고요. 네. 그다음에 320i 투어링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네. 약간 눈을 낮춰서 4천만 원대 차량으로 보다 보니까 네. A220, 뭐 120i 이런 차량을 많이 봤고요. 네. 그러다가 아반떼이 나와서 아반떼는 그때 현대 셀렉션 한번 렌트에서 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네. 대박. 네. 잠깐만요. 렌트 할 때는 면허증이 있었나요? 렌트할 때는 면허증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렌트를 그치. 하셔서 어머니가 운전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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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자, 그렇다면은요. 네. 야, 지금 학교에 현재 다니시고 계신 거죠? 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차는 그러면 이제 통학용으로 이제 필요해서 이제 사신 건가요? 아니요, 통학용으로는 집에서 학교가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10분 거리. 네. 그래서 통학용으로는 필요하지 않고 네.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을지 좋겠다. 네. 그래서 하나 구입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저기 결제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께서 이제. 아니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보험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네. 차주님께 그러면 돈을 모아서 사신 거예요? 네, 돈을 모아서 선납을 넣고 나머지를 할부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오, 대박.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알바를 하셨다는 거죠? 알바 같은 개념이죠. 지금 사실 유튜브를 저도 하거든요. 자동차 유튜브를. 아, 정말요? 예.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선납금을 넣고 나머지 금액은 다 할부로 진행해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지금 이분 뭐지? 할 정도로. 구독자분 많으세요? 구독자 29,000명 정도. 대박이다. 와,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저도 그냥, 네. 이야, 멋있다. 자, 좋아요. 네. 자, 아반떼는, 수동하고 또 오토하고 또 나뉘잖아요. 네. 네, 이제 수동으로 하셨는데, 네. 대부분 오토 많이 사잖아요, DCT. DCT를 많이 구입하시죠? 네, 혹시 수동으로 좀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나요? 저는 수동이 아니면 안 살려고 그랬어요. 이게 첫 첫 차다 보니까 일단 내연기관 차를 가장 먼저 가지고 싶었고 네. 내연기관 차 중에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게 뭘까 고민해봤더니 수동 변속기더라고요. 수동 변속기가 이제 없잖아요, 판매된 네, 차량이. 네네. 그렇다 보니까 수동 변속기를 사야 되겠다를 마음을 먹고 이제 N 차량들을 쭉 보던 와중에 이제 아반떼를 선택한 거지. 네. 수동 변속기가 없었으면 저도 N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게 진짜 N의 가장 큰 선택 이유가 수동 변속기입니다. 와우, 이야,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이제 차량 금액이죠? 이거 혹시 얼마이죠? 옵션 다 포함해서 3,492만 원이고 네. 저는 개별 소비세 할인을 63만 원 정도 받아서 네. 대략 3,420만 원 정도 출고했던 것 같아요.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카드 할부로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좀 낮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드 할부로 38만 원씩 월에 내고 있고요. 네. 지금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월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200만 원을 카드 할부로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선납을 넣고. 네. 그러면은 몇 년이죠? 5년인가요? 5년 할부입니다. 5년 할부? 네. 카드가 벌써 나오네요? 이 차가 저희 아버지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명의로 결제를 했고 타고 다니는 거 이제 보험까지 다 해서 제가 타고 다니는 겁니다. 비용은 사장님께서 다 하고. 네. 이야, 그러면은 아버님 카드로 결제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에 차주님께서 돈을 따박따박 드리고 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되게 멋지신, 정말 대박인 차주님. 자, 보험료 한번 가야죠. 야, 보험료 보험료 근데 생각보다 싸요. 얼마 나와요? 280만 원 나옵니다. 아, 사실 19살인데 280만 원 나온다 그러면 그쵸? 일반 분들은 막 놀라실 수 있어요. 보험료 네. 280이라고? 네네네. 근데 아마 이 나이대 분들이 차 사려고 보험료를 계산해 봤으면 진짜 아반떼 너무 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19살이니까요. 19살인데 280만 원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 보험사에서 공짜 장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낮다. 당연히 자차 포함 금액인 거고. 네, 자차 포함하고 대물도 네. 10억. 그러니까 보통 풀로 사람들이 그냥, 도는 네. 옵션 그대로 들었습니다. 풀로 다 했다라고 네. 될 것 같고. 그리고 야, 네. 보통 자차에서 단독 사고 보장을 많이 빼시더라고요. 이런 어린 분들이. 삼성이시구나. 네, 그쵸, 저는 그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다 해서? 네,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이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거를 넣고 계신지. 제가 10,000km 때까지는 일반유를 넣고 타다가 네. 10,000km 때부터 고급유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4,000rpm 넘어가서부터 엔진 질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급유만 주유하고 있습니다. 고급유만 주유했다. 네. 질감만 딱 달라지는 게 딱 느껴졌네. 다른 변화는 좀 없었네요. 연비 분야가 좀 체감이 돼야 되는데 연비가 체감이 안 돼요. 연비가 체감이 안 되고 엔진 회전 질감 정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회전 질감 정도가. 네. 자, 그렇다면 만땅 비용은 혹시 얼마 들어가죠? 제가 일반유 기준으로 가득 넣을 때 보통 지금 기름값으로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가득 들어가고요. 고급유 기준으로. 고급유는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이 차 연료 탱크가 큰 편이 아니라서 네. 연료가 적게 들어가지만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어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죠. 연료 탱크가 47리터밖에 안 되는데 네. 보통 이 차를 시내에서 타고 다니면 연비가 8km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거의
350km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주유할 금액 남기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간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기름을 많이 먹지만 열탱크가 작아서 만땅 비용은 적게 나와 보이지만 네. 실제로 기름값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주행 가는 거리가 350km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만땅 넣었을 때? 근데 고속주행만 하면 정속주행만 하면 연비 진짜 잘 나와요. 시내 주행만 하면 350에서 400km 정도 타고요. 네. 제가 정말 연비 주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궁금해요. 그때는 가득 넣고 700km를 탔어요. 700km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기에 따라서 네, 정말 네. 천차만별로 기름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내 연비가 아까 8. 네. 그리고 고속 연비 한 몇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살살 탈 때 예를 들어서 뭐 뒤에 가족들 태우거나 아니면 뭐 뒤에 친구들 자거나 이럴 네. 때는 연비가 16 정도 나오고요. 아니면 좀 이제 좀 N이니까 네, 달리고 싶을 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11에서 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조진다. 막 조진다 그러면 연비가 5km 이하로 떨어지죠. 5km 이하까지도 네. 밑으로 나온다. 기름 게이지가 다른 게 보입니다. 막 밟으면. 자, 이 차 차량 용도인데요. 네. 물론 이제 차를 너무 좋아하시고 드라이빙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드라이브용이 강하죠. 거의 한 달에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몇천 킬로씩 탄다 보면 되죠? 한 달에 근데 이게 제가 학생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주행 거리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탈 때는 진짜 많이 타고 적게 탈 때는 정말 조금 타고. 야, 평균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한 2,000km씩 달마다 꾸준히 타온 건데 네. 실제로는 저번 달에 4,300km 정도를 탔고요. 저번 달에는 800km 이 정도밖에 안 탔으니까 좀 이게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달 유지비인데 네.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본다면 얼마? 일단 지난달에 제가 4,300km를 달렸잖아요. 네. 4,300km를 달리는 동안 기름값은 69만 원이 나왔습니다. 69만 원. 네. 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네. 예, 외관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네,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좀 네. 아쉽다는 분도 좀 계셨어요. 좀 N이긴 N인데 남들이 네. 봤을 때는 네. 그냥 CN7하고 똑같으니까 네. 조금 더 저도 그런 네.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램프류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해서 네. 아반떼 스포츠 보면 저기 멀리서 봐도 아반떼 스포츠다라는 걸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N도 램프 디자인이 좀 다르게 해서 밤에 봐도 저게 딱 N이다 이걸 알아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은 램프가 다 똑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밤에 보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에 색깔도 N 전용색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CN7하고 똑같은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네. 자, 실내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실내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좋죠. 이 정도 가격대, 특히 아반떼 시작 가격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인 걸 감안을 하면 네. 이 정도 실내 디자인은 정말 잘 뽑아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실내에서 아쉬운 점은 디자인이 아니라 소재가 좀 아쉽습니다. 소재가 아쉽다. 네. 이게 어쨌든 N이라고 해서 엔진 성능 뭐 LSD 이런 거에 돈을 썼다고 해도 네. 어쨌든 3,500만 원짜리 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소재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부분 대시보드가 정말 다 생 플라스틱인 점, 여기도 생 플라스틱이고 네. 거기다 요 선바이저 커버도 딱딱한 재질이고요. 네. 이 천장 재질도 부직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3,500만 원이나 줬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소재보다는 디자인보다는 소재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뭐 나머지 디자인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딱 고급스럽고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좌석에 타면 소재가 먼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그런 게 들어오는 조금 거고요. 가격에 비해서 좀 아쉽다. 네. 자, 처음 탔을 때의 첫 느낌인데 네. 이제 이 차를 딱 받으시고 네. 시동을 끼시고 첫 주행을 했을 때 네. 첫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첫 느낌은 이 차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민하다. 왜냐하면 제가 수동을 몰아본 게 요즘 수동 차량이 주위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동을 몰아본 게 네. 미러 시험장에서 포터 이것만 이것만 몰아봤기 때문에 클러치를 떼니까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예민하다. 이걸 어떻게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네. 근데 어쨌든 수동 변속기가 굴러가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뭐 사실 좀 못해도 네. 울컥거리기만 하지 그렇게 꺼지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2단 변속을 하고 거기서 4000rpm까지 쭉 올리는 순간 사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딱 RPM 하고 네. 배기음 때문에 아니면 배기음과 출력? 이 출력 밀어주는 느낌
아, 밀어준 느낌. 네. 이 느낌을 딱 받자마자 아 사길 잘했다. 하기 잘했다. 네. 자, 뽑기운인데 네. 뽑기운 존재하는 것 같으신지 존재 예, 뽑기운 아,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양품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좋은 차예요. 어. 그래가지고 뽑기운은 사실 저는 없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차량이 한 번도 하자가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뽑기운이 없다고 믿는데 이 차량도 딱히 네, 없다. 결함이 없습니다. 네. 자, 튜닝한 거가 좀 있다면요. 이 차량은 튜닝한 거 없고 그냥 생순정으로 타고 있습니다. 생승전. 이게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튜닝을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약간 튜닝 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네. 나이가 어린데 튜닝된 차를 타고 다니면 보는 시선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부터 이미지가 안 좋은데 네. 여기다가 뭔가를 더 붙여서 뭐 더 시끄럽게 하거나 더 출력을 높이거나 이러면 보는 시선이 너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별도로 건들진 않았습니다. 자, 시트의 착자감이죠. 네. 사실 뭐 이거 지금 전동 시트잖아요. 네. 전동 시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착자감. 전동 시트가 저는 시트 포지션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착자감 시트 자체는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은데 네. 이 착자감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낮춰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거기다가 이 시트가 전동 시트라고 해서 옵션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걸 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팅어에 들어가는 사이드 볼스터를 조이는 기능, 그쵸. 이런 부분도 빠져 있고 여기 허벅지 받침을 늘려주는 기능, 이런 것도 빠져 있어서 이게 시트는 N 프리미엄 시트라고 해서 버킷 시트가 있듯이 N 프리미엄 시트로 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높다. 네, 높다. 혹시 뭐 높은 것 때문에 뭐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 불편하진 않죠. 근데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본격적으로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좀 높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포츠카에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차주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키는 지금 175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100kg 정도 됩니다. 100kg 정도. 네. 혹시 이런 체형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인데 네. 차주님은 딱히 불편한 거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편안하게 다 잡을 수 있다.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핸들의 그립감인데 네. 이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그립감 좋죠. 이 정도면 타공도 돼 있고 네, 정말 좋은 핸들인 것 같은데 네. 크게 좀 커요. 크다. 네,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크게 좀 큰 것 같아서 조금만 지겨 줄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들죠. 지금 딱 핸들을 봤을 때 약간 크다는 느낌이 드니까. 크다는 느낌. 네. 자, 그리고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는 저는 네. 무겁다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저희 아버지 차도 몰아보고 저희 어머니 차도 몰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무거운 핸들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첫 차로 모시는 분들은 네. 핸들이 무겁다는 생각을 못 하실 거고 그리고 다른 차를 모셨을 때 핸들이 오히려 가볍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이 무겁긴 무거운데 그렇게 막 적응 안 될 정도로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거 네. 보통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핸들이 딱 마음에 드는 무게감인 것 같아요. 시내 주행할 때도 너무 힘들지도 않고 고속 주행할 때 불안하지도 않고 딱 가니까 이 핸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무게감이면. 자, 그리고 회전 반경인데 네. 뉴턴 에스테라든지 회전 반경 유명하죠. 유명한가요? N 회전 반경. N 회전 반경은 넓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이게 그랜저로 도는 것보다 오히려 더 넓게 도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차가 그랜저인데 네. 그랜저 유턴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에서도 N은 약간 불안불안하면서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전 반경은 넓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차에 비하면. 그래도 뭐 넓은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 느끼신 적 있으세요? 유턴을 한 번에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유턴을 한 번에 못하고 또 저기 차가 달려오고 있으면 네. 오른쪽 차선을 붙이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유턴을 한 번에 못하고 이게 후진하고 이랬던 적이 있으니까 회전 반경 좀 좁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주차장에서 램프를 돈다든지 이럴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네.
일단 운전하면서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제 위치에 네. 다 있다 보면 될까요? 네, 이거 정도는 사실 제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뭐 버튼 배치가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직관적이고 딱히 뭐 편의성이 있어서도 다 네. 딱히 불편함은 없다. 왜냐하면 이쪽에 다 하드웨어 버튼이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고 네네. 뭐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사실 단점이라고 언급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버튼 배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패들 시프트 없죠. 네, 없습니다. 수동이니까. 네. 계기판도 보니까 디지털식인데 네. 괜찮으신가요? 시인성이라든지. 시인성은 괜찮은데 이 네. 노말 모드 계기판이 네.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바탕색이 흰색이잖아요. 네. 이게 야간 주행할 때 은근히 눈이 아프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탕색을 야간 모드가 되면 네. 이 좀 다른 색으로 바꿔주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 모드로 타면서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밑에서 뭐가 계속 어른어른 거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성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계기판의 색깔 요거는 좀 조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그리고- 모드로 네. 바꾸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바탕이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야간 주행할 때는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로 달릴 정도로 이 이 계기판의 이 색깔 이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노말에서. 네, 노말 모드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는 모니터에 대한 AI UI. 네, 네. UI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UI 모니터에 대한 UI도 정말 좋죠. 여기서도 뭐 어. 이렇게 버튼 누르면 줄여지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다 탐색할 수 있는 부분. 음.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네. 목적지를 찍으면 네. 이제 거리랑 이제 도착 예정 시간이 뜨잖아요. 네. 이렇게 누르면 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적지를 찍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기서는 불이 나오는데 네. 안내 시작을 막상 누르면 여기서 이거를 요걸로 바꾸고 닫아야지 단열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UI가 이게 누르면 바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 재탐색이나 내차 위치 공유는 네. 이 메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눌렀을 때 바로 좀 잔여 시간을 바꿔주면 어떨까. 이야, 되게 예리하시다.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죠. 오.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인데요. 네. 근데 수납 공간은 좀 어떠세요? 수납 공간은 살짝 널널한 느낌은 없습니다. 약간 이쪽 네. 이쪽 부분이 좀 뭐 많은 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네. 이쪽 부분이 또 뚫려 있잖아요. 네네. 막 잡동사니를 때려 넣기에도 좀 아쉬운 공간이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하다 보면 일로 쏠려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 뭘 놓기도 좀 애매하고 또 컵홀더는 지금 이렇게 잡동사니 짐이 있으면 네. 결국 하나밖에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게다가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 이상한 걸 껴줘요. 이런 걸 원래 껴주거든요. 네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특히 컵홀더를 하나밖에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깊이 들어가고 뭐 얕게 들어가고 그걸 N에도 놔뒀으면 어땠을까. 오. 이런 아쉬움이 남죠.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네. 다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네. 야, 이 차 승차감 서스펜션 네. 평가 좀 해주시죠. 승차감이 정말 매력적인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이다. 이 승차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요철 같은 거 지날 때든지 네. 방지턱 지나갈 때. 저는 노말 서스펜션을 항상 노말 모드로 풀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차가 통통 튀고 이런 느낌을 못 느끼고 오히려 오히려 차가 약간 타이어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무게감으로 누르고 간다 이런 느낌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조이면 네. 노면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차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니까 풀 수 있잖아요. 네네. 서스펜션을 항상 노말 모드로 풀고 다니니까 승차감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조수석이라든지 뒷자리에서 네.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많죠. 네.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컴플레인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있죠. 어. 특히 예를 들어서 뒤에 탄 친구한테 네. 이제 터널 들어가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잘 안 들린다고 이게 소음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족을 태웠을 때는 네. 약간 차가 이제 좀 시끄럽다. 그리고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좀 제가 운전이 미숙하던 시절에 울컥울컥한다. 그리고 이제 RPM을 띄우고 출발하잖아요. 네. 그때 좀 배기 소리가 실내로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음. 컴플레인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승차감 관련된 컴플레인은 없었네요. 예, 승차감 관련해서 불평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자, 가속력이죠. 네. 아반떼 N 가속력. 가속력인데 정말 가속력이 좋죠. 이거를 어떻게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즘 전기차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로백 5초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 차량도 제로백 5초대거든요. 네. 사실 밟아보면 뒤로 그래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시트로 뭔가 들어가는 느낌, 파묻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가속력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을까? 더 뛰어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현재도 사실 12,000km 동안 타셨잖아요. 네, 질릴만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질릴 만한 부분은 어. 없죠. 그러면 네. 이 차를 타시고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상에 들어가도 되나요? 네, 꿈속에서. 꿈속에서 제가 자면서 네. 밟아봤는데 이 차 일단 제원상 최고 속도가 없습니다. 아, 네. 제원상 최고 속도가 250인데 네.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미트가 없다는 거죠? 네, 리밋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00km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위에 있는 숫자까지는 뭐 가는. 270. 예, 뭐. 오. 이게 어쨌든 이게 뭐 리밋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이거를 뭐 왜 네. 여쭤봤냐면 이렇게 네. 뭐 자랑하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네. 고속 안정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불안한 느낌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야, 270인데도요? 예, 제가 뭐 잠깐 경험해본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뭐 그렇게 불안한 느낌은 못 받으셨다. 네. 그 정도로 고속 안정감 매우 뛰어나다라고 느끼셨네요. 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좀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네.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네. 브레이크 좀 강하게 들어가면 뒤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뒤가 이렇게 약간 꼬리치듯이 흔들리는 느낌? 그러니까 피시테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네. 약간 뒤가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리면 이제 뒤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뭔가 싹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후륜구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네. 나죠. 네. 자, 그렇다는 건 제동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제동력에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차를 재밌게 타려고 세팅해 놓다 보니까 네. 좀 초보 운전자들한테 벅찬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 급브레이크를 풀브레이크 딱 한번 밟으면 네. 막 VDC가 개입을 해요, 노말 모드에서는. 어. 그러니까 뒤가 흔들리는 거를 이 전자제어로 잡고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거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M 모드로 바꾸고 달리다 보면 ESC가 그걸 덜 잡죠. 그래가지고 뒤가 살짝씩 흔들리면서 이제 코너에 진입할 때 네. 뒤를 이제 살짝씩 하면서 앞쪽으로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건데 일반 도로에서는 약간 벅찬 세팅이긴 한 거죠. 불안하다기보다는 재미 요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일반 도로에서 그걸 너무 극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 요소가 위험 요소로 바뀔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이야, 어쨌든 브레이크에 있어서 성능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 성능에 있어서 정말 그렇죠. 문제죠. 딱 꽂히니까요. 딱 꽂히기 때문에. 하지만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초보 운전자, 저도 물론 초보지만 네. 다른 초보 운전자들이 타시기에는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그리고 차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한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자, 코너링이죠. 네. 제 코너링 코너링 끝장나죠. 끝장난다. 네, 자꾸 좋은 부분만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차 타이어가 일단 하나에 60만 원짜리예요. 상당히 고가죠. 네. 그 다음에 여기 LSD도 달려있고 이 LSD가 개입돼서 엑셀에 코너에 들어가서 밟는 순간 네. 차가 코너를 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쪽 도로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요. 이게 엑셀을 딱 밟으면 LSD가 보정을 해주면서 차가 휙 돕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네. 수동 모델이 요 무게 부분에서 50kg가 가벼워요, DCT에 비해서. 그리고 그 무게가 미션이다 보니까 저 앞쪽에 있거든요. 네. 수동 모델도 타보고 DCT 모델도 얼마 전에 타봤는데 네. 수동 모델의 회도성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km 정도에서 이렇게 휙 돌리면 네. 정말 머리가 휙 틀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 정도로 뭐 코너링에 있어서는 뭐 이 차를 이길 만한 차가 이 가격대는 물론이고 이 가격대 2배 정도 되는 차량까지도 이길 네. 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자, 기어비죠. 기어비, 네. 수동의 기어비. 네.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뭐. 기어비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가요? 기어비는 일단 100km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네. 6단 기준으로 2000rpm이 살짝 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편한 주행이 아니라 약간 계속 쪼여주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정속 주행할 때도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6단만큼은 그냥 정말 크루징 기어로, 정말 고단 기어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외에는 뭐 기어비에 대해서 특별히 불평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땀만 그러한 특이사항들이 나한테 좀 느껴진다. 네, 정속 주행 RPM이 높다 보니까 좀 네. 이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딱 100으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네. 뭐 120, 130 달리는데 네. 그때 RPM이 너무 높으니까 연비도 좀 떨어지고 음. 운전자도 좀 부담스럽고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요. 네, 모드별 변화인데 네, 이게 지금 모드가 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에코, 노말, 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는 M 모드랑 N 커스텀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주님은 주로 이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저는 노말이랑 N 커스텀을 씁니다. 이것만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N 커스텀. 여기 네. 보니까 이제 차주님께서 그 네, 제가 설정해 놓은 내용이 여기 뜨는 겁니다. 그냥 M 모드는 이제 다 전부 다 풀로 다 빨간색 다 네. 나오는 거고 그냥 M 모드는 여기가 다 채워지죠. 다 게이지로. 채워지고 네. 지금 보니까 서스펜션은 네. 이제 노멀로 딱 해놓으셨네, 그렇죠? 네, 서스펜션이 공도에서는 이게 좀 요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N 모드로 달리면 차가 중간중간 그립을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노말로 세팅했습니다. 서스펜션 그리고 스티어링도 한 2단계. 네, 스티어링이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약간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뻑뻑한 게 아니라 약간 전자식으로 저항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너무 가벼우면 또 불안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스티어링 모드에서는 계속 뭔가 어떤 점이 더 좋을까 이걸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엔진은 배기음 사운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배기음은 네. 좋아요. 배기음은 잘 만들었는데 네. 아쉬운 소리가 딱 2가지가 있거든요. 뭐죠? 엔진음. 엔진음이 아쉽고 네. 그리고 배기가 팝콘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안 터져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너무 터져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덜 터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벤트성으로 어떨 때는 나고 어떨 때는 좀 안 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스포츠 주행을 하다 보면 4000rpm에서 변속할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4000rpm에서 클러치 딱 밟으면 뻥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팝콘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따당 요런 소리가 날 정도로 퍼벙 하기 때문에 네. 일반 도로에서 이걸 써도 되나라는 약간 부담감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모드에서 네. 요 배기음 있잖아요. 네. 요 배기음을 줄이고 타봤는데 네. 그러면 또 맛이 안 나요. 배기음이 완전 스포츠 플러스라 스포츠라 소리가 크긴 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맛이 안 살고 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올리자니까 팝콘이 너무 터지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여기다가 팝콘도 켜고 끌 수 있게 만들었으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엔진음은 뭐죠? 엔진음은 이 차가 세타2 엔진, 네. 세타2 터보 GDI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터보 GDI 느낌이 딱 나요. 그러니까 소나타나 K5 이런 차들 터보 엔진이 달렸을 때가 있잖아요. 2.0 네. 터보 엔진. 네.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쭉 밟아보면 약간 웽 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노말 모드에서 밟으면 배기음도 작으니까 네. 이 엔진을 묻히지 않고 그대로 실내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웽 하는 느낌이 이게 약간 엔진음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네. 이게 GDI다 보니까 연료를 고압 펌프로 분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서 계속 차차차차차가 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게 내가 3,500만 원짜리 차 엔진을 타고 있는 게 맞나? 그 엔진을 가진 차에 타고 있는 게 맞나라는 느낌이 들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고속주행을 한번 해보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시내주행 아니면 공회전 할 때 이럴 때 들어보면 이런 질감은 좀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되게 전문가 나오시다. 되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통 되게 범상치 않아요. 네. 자, 음악 들었을 때의 스피커인데 네. 스피커 이게 보스잖아요. 네. 평가 좀 해주시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 네. 음질은
사실 제가 너무 막귀해요. 뭐 어떤 차를 들어도 좋다 나쁘다 정도밖에 구분을 못하고 심지어 볼보 스피커에도 저는 감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노래가 들린다 그리고 뭐 깔끔하게 들린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귀 수준의 뭐 스피커가 어떤 이런 평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깔끔하게 들리고 뭐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잡음 같은 거 없고 그 다음에 베이스 있는 음악을 들었을 때도 뭐 찢어지지 않고 뭐 이 정도. 그냥 모든 노래가 평탄하게 잘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네. 뭐 2열이야.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 평가 좀 해주시죠. 헤드룸은 이게 쿠페형 스타일의 자동차잖아요. 쿠페형 네네. 세단. 네네. 이렇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제 친구들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공간에 대한 불평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 넓습니다. 네. 공간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도 그 공간에 대한 컴플레인도 뭐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쵸? 네, 공간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정도면 옛날 중형차 공간인데. 자, 그리고 2열 폴딩은 되지만 가운데가 아무래도 빨간 그 바가 또 하나 딱 있겠죠. 아, 예. 2열 폴딩을 실질적으로 썼을 때가 뭐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셨어요? 타이어, 윈터 타이어를 구입해서 윈터 타이어를 싣고 왔을 때. 아, 싣고 왔을 때? 네, 그때 썼고 뭐 저 2열 폴딩은 6대사도 안 되고 스키스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실효성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저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 사이즈 뭐 저기서 더 커질 부분이 있나 싶기도 하고 뭐 네. 활용도만 좀 아쉽죠. 폴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6대4로 6대4로.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 뭐 저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트렁크를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생각만 아니면 네.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 정리를 좀 해서 네.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죠? 이 차의 장점은 전체적인 주행 성능이죠. 전체적인 주행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 네. 그리고 그거를 데일리카로 타기에도 무리가 없다. 이 정도가 이 차의 진짜 큰 장점이고 네. 이게 또 N의 진가를 발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것 같아요? 단점은 회전 반경, 뭐 돌 때 좀 부담스러운 네. 부분 그리고 가끔씩 편하게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정말 좋을 때는 네. 이 정도면 뭐 편하게 가네 싶다가도 좀 약간 안 좋을 때 타면 너무 좀 딱딱한데? 너무 좀 불편한데? 네, 너무 좀 불편한, 너무 좀 이게 좀 핸들도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차를 타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네. 피곤할 때는 네. 이 차를 딱 타면 일단 기어 변속 하면서부터 미스가 나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뭐 집중해서 타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약간 컨디션에 따라서 운전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네. 자, 뭐 단점은 뭐 그 정도 또 있나요? 뭐 단점은 단점은 W급차가 자꾸 보인다는 점. W급차 보인다? 네, 이게 어쨌든 N이다 보면 새 차도 뭐 셀프 세차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그렇죠. 이런데 이게 딱 소재를 자세히 보면 이게 싼 차를 베이스로 만든 차긴 하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A필러까지 다 직물 감싸주거든요. 네. 그리고 바닥 부분도 이게 매트를 드러내면 거기도 밑에도 또 부직포 마감이라서 매트를 뜯어내려고 보니까 이게 바닥이 같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비싼 차만 탔나? 아니 혹은 뭐 이 돈으로 다른 차를 살 걸 그랬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소재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그 외에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제조사에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소재. 네, 소재 부분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트가 좀 다양하게 뭐 100만 원짜리 옵션이라도 저는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운전석 시트가 좀 다양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버킷 시트도 있잖아요. 버킷 시트는 제가 안 잡았는데 데일리성으로는 딱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데일리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버킷 시트 선택하시는 분들도 뭐 순정화를 하려고 많이들 이 순정 시트랑 다시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버킷 시트가 데일리로 타기엔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버킷이 또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완전한 버킷이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양산차의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버킷을 완전한 버킷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아서 오히려 진짜 레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버킷 시트를 다시고 오히려 그냥 주행하시는 분들이 요 시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버킷 시트는 굳이 뭐 선택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멋은 있죠. 멋은 있는데. 좋아요. 자, 네.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혹시 있나요? 저는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네. 만족스럽다. 네. 자,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타시면서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시는 게 따로 있나요? 보증으로 수리 받아본 게 요 수동 기어봉 위쪽이 덜그덕 거려요. 지금도 약간 흔들리잖아요. 왜 그러지? 이게 주행하다 보면 여기가 빠시려고 약간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조여주는 보증 수리를 받았고, 네. 이거 말고는 보증 수리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여줬는데도 지금 네, 조여주고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덜렁덜렁 또 거리더라고요. 다시 그런 게 좀 있다. 이게 약간 변속을 하다 보면 3단, 4단 들어갈 때 네. 이렇게 변속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이때 약간 여기가 들리면서 소리 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조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조여준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약간 달랑달랑 거리긴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3, 4일 정도 지나면.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터너 정비성이죠. 네. 사실 정비성은 사실 너무 뛰어나죠. 이게 현대잖아요. 네. 블루엔즈에 단 한 번도 예약을 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네, 너무 편하다. 들어가면 일단 오케이. 다 오케이. 토요일 날에도 들어가면 일단 오케이. 이거 토요일 날 가서 수리 받은 거거든요. 일단 들어가 알아. 네. 그리고 저희가 현대차를 지금 4번째 구입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포인트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오일 교환 2번 했는데 뭐 이런 부분 다 무료 무료죠. 포인트로 처리가 됐죠.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네, 엔진 오일 지금 현재는 사실 엔진 오일 정도만 교체를 네. 했다라 보면 되잖아요. 네. 교체 비용은 한 얼마 나오던가요? 엔진 오일만 교체했을 때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나오고요. 뭐 필터 유지 있잖아요. 에어 클리너, 뭐 오일 필터 네네. 이런 걸 갈았을 때는 10만 원, 11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타이어 위치 교환까지 했는데도 네. 12만 원 선에서 끝난 걸 보니까 네. 뭐 유지비에 있어서는 수입차의 절반, 3분의 1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뭐 카페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네.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뭐 분명 네. 계실 거고, 내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을까요? 라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저는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이 차를 유지를 하거든요. 네. 유지를 하면서 제 생활도 하는데 저는 이 차를 운전하는 거 말고는 다른 취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에 정말 제 버는 돈의 대부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행 가는 것도 어쨌든 차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적게 버는데도 이런 약간 비싼 차죠. 비싼 차를 탈 수 있는 거고, 다른 취미가 많다. 뭐 영화를 보러 가시는 게 취미다. 아니면 쇼핑하는 게 취미다. 이렇다면 저랑 똑같은 금액을 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어도 차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저는 얼마 벌어서 뭐 얼마 쓰면 카푸어인가요? 이런 질문도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네. 또 얼마 벌어서 얼마가 되면 뭐 이런 유지비에 관련된 질문은 사실 본인이 쓰기 나름이지. 쓰기 나름이다.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이외에 네. 다른 것들도 좀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 요 주행을 하다 보면 계속 계기판에 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점검하십시오라고 경고등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게 N 차량들 대부분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페에서 어떤 회원분이 사업소에서 이거 뜰 때마다 뭐 기록 장치를 달아서 기록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펌웨어 개선 사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떴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등이 계속 거슬리고 또 전방 카메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찝찝하면서도, 경고등이 지워지면 시동을 안 꺼도 로그가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블루엔즈에 가도 이거 정상으로 떠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죠. 네, 이거 말고 다른 고질병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잡소리나 풍절음인데요. 네. 이 차의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풍절음은 좀 들리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아반떼 오너분 영상 보니까 네. 잡소리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잡소리는 이쪽 부분에서 노면 안 좋은 곳에서 가면 약간 따르륵 소리 나는 거? 여기 이쪽 도어 쪽에서 어디 플라스틱이 약간 떨리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창문 또 위쪽에. 여기서 약간 따르륵 떨리는 소리가 나는 거 말고는 잡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풍절음은 좀 들린다. 네, 풍절음은 좀 시끄럽게 들리죠. 좀 시끄러울 정도면 좀 거슬리겠네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뒷자리랑 소통이 잘 안 돼서 규정 속도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살짝 넘어가면 소통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배기음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배기음은 노말 모드로 끄고 다녀도 약간 노면 소음 그리고 풍절음 이런 게 결합돼서 뭐 터널이 아니더라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뒤랑 좀 대화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좀 있다. 네. 자, 차량 이슈 아반떼 N 네. 수동 차량 이슈 있나요? 이슈는 없죠, 사실. 딱히 없죠. 네, 딱히 없죠. 자, 이 차를 사거나 주위 반응인데, 네.
주위 반응은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반응이 제일 먼저 오죠. 아무래도 혹시 이 차를 타고 등교 합니다. 등교 하나요? 네. 대박. 학교 와. 근처에 개방 주차장이 있어서 다행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죠. 학교가 좋은 자리에 있어서. 교복을 입고 네. 가는 거겠네요. 네. 일단 대박. 부모님 말고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반응이 왔는데 네. 학교 선생님들 반응은 차를 배기를 빨리 순정으로 바꿔라 이런 말을 쓰셨어요. 야. 너 배기 튜닝했냐? 이러고 처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배기를 빨리 바꿔라. 애초에 튜닝했다고 단정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좀 학교 앞에 천천히 좀 다녀라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때 모드가 N 커스텀 모드로 달렸을 뿐이지 네. 속도는 20km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튜닝카로 오해받는 부분. 그리고 바깥의 색깔은 왜 그런 걸로 뽑았냐 라는 반응도 있고 이 색깔이 진짜 원래 나오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쨌든 약간 개성 있는 차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 지금도 떴네요. 그러네요. 전방 시스템 점검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결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관 색상, 어쨌든 외관 색상 같은 경우도 좀 톡톡 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차를 건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른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학교에 차 타고 오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시네요, 그렇죠? 말렸는데 제가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데다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너가 안전한 곳에 세우면 그냥 너가 차 좋아하니까. 어차피 차를 샀다고 해서 제가 차를 샀다고 해서 따라 살 사람도 없으니까. 네.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정도로 지금 되는 대박이다. 거죠. 네. 야, 교복 입고. 야. 친구들 반응은 네. 처음에는 잘 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친구들도 이제 차를 좀 보다 보니까 그렇죠. 중고차를 이렇게 저 때문에 차가 관심이 많아진 친구들이 네. 중고차를 봐요. 네. 네 차가 얼마나 그랬지? 네. 이러면서 BMW 보여주고 너 차가 얼마나 그랬지? 이러면서 마세라티 보여주고 이런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왜 그걸 샀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몰아보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몰아보게 해줬다고요? 네. 운전대를 줬다는 건가요? 그때 잠깐 주차장에서 이렇게 몰아보게 해줬는데 딱 한번 밟아보면서 핸들 딱 돌려보더니 네. 그래 왜 샀는지 알겠다. 나도 그 타고 싶다라는. 친구도 면허증이 있으신 거죠? 있죠. 네. 네. 대박. 자, 야, 대박인데. 자, 하차감인데. 네, 저는 하차감은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봐주진 않죠. 네, 아반떼로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교복 입고 내리면 많이 봐주죠. 근데 이게 하차감이라보다는 약간 자아도취가 강한 것 같아요. 자아도취가. 네, 교복 입고 내가 이런 차에서 내린다니 약간 이런 느낌? 하차감이 뭐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차잖아요. 이게 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밈으로 오병이야라는 말이 있었는데 하차감이 있을 수가 없는 차다 보니까 사실 하차감을 느끼려면 자아도취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아도취밖에 없다. 네. 야, 이 차 타시는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재밌는 에피소드. 물론 아까 이제 네. 친구분이 이 차면은 BMW. 네, 이 차는 BMW. 뭐 그런 왜 이걸 샀냐,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거는 우리 집 차는 스웨이드인데 그런 적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에피소드죠 다. 그런 게 그 정도. 네. 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 적합한 차량이지만 일상 주행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데일리카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면 뭐 저는 부담 없이 이 차를 한번 타보라 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이야. 그리고 일단 매력적인 부분이 출고 대기가 2달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아반떼 N9 같은 거는 거의 10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차라리 돈을 좀 더 보태셔서 N을 한번 타보시는 것도 어차피 출고가 짧으면 짧을수록 요즘 이득인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차주님께서 만약에 차를 다시 산다라고 해도 옵션이나 등급 뭐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좀 바꿀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옵션을 그대로 다시 살 것 같아요. 그대로 다시 살 것 같다?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 유지비? 어떤 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경쟁 차종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죠. 유지비는 제가 감이 없던 시절이니까. 경쟁 차종. 네, 경쟁 차종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차 경쟁 차종이 뭐죠? 벨로스터인가요? 아니잖아요. 없죠, 경쟁 차종이 사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다른 약간 스포츠성을 가미한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N9 아니면 스팅어 이런 차량들이 이 차량의 경쟁 차량이라고 끼워맞출 수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잘 달리는 차를 원하면 가시는 거고, 이 차는 약간 날것의 느낌. 날것의 느낌? 네, 그런 걸 느끼시려면 이 차로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네. 너 그런 경우냐? 나 이 차 추천 못 할 것 같아. 가족이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데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욕심을 내셔서 이게 패밀리카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면허가 없던 시절에 네. 뒷자리에 타봤는데 앞자리는 편하거든요. 네. 뒷자리는 약간 충격도 더 올라오고 또 좀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이가 있으시면 정말 약간 타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 차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는 현대한테 감사한 차입니다. 현대한테 감사하다. 네, 이런 유지비로 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런 차를 이런 가격에 제공해 주시니까 네. 사실 뭐 현대에 광고 받은 사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현대에 정말 감사한 차량입니다. 자, 그 돈 씨 많잖아요, 이 차에 내가.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BMW. 그쵸. 이 돈이면 BMW. 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대 난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한테 감사하죠. 일단 국산차로 안 나왔으면 유지비도 비쌌을 거고, 차값도 비쌌을 거고, 보험료도 비쌌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살 생각 못 했을 텐데 국산차니까 산 거죠. 자, 그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4.5점 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5점은 소재인가요? 소재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전기차를 맛을 봤거든요, 요즘. 근데 네네. 전기차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워트레인 부분이 사실 이런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네. 전기 파워트레인을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느낌이 사실 조금은 있어요. 음. 제가 배기도 뭐 줄이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시끄러운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전기자동차 N을 다음엔 타볼까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0.5점의 이유는 뭐 그런 느낌? 그 느낌.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이 차가 네. 없어졌어요. 차를 다시 사야 돼. 지금 당장. 네. 현재 기준에서. 네. 과연 이 차 또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차 갈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 차를 또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만약에 좀 직장을 다니게 되고 네. 자리를 잡으면 이 차가 없어졌을 때 이 차를 사기보다는 전기자동차 고성능 아이오닉 5 엔도 나온다 그러고 뭐 EV6 GT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으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빠진 것 같다,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혹시 있나요? 뭐 말 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있는 게 네, 요 부분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을 좀 네. 어떻게 여기 붙일 수 있는 액세서리라도 팔아주던가. 이 부분 이렇게 딸랑 비워놓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 좀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학교가 네. 공학인가요? 네, 공학입니다. 공학이에요? 네. 이제 인싸시죠? 아니요, 그런 느낌은 없는데. 뭐 여자분들 네. 이제 여사친 네. 너 알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다니는 거를. 예. 거의 뭐 학교에서 인기 스타급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정도 차를 아니에요? 가진다고 해서 뭐 없던 인기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사친들이 차를 한번 타보자 라고 해서 타보는 경우는 있는데 뭐 없던 인기가 생기고 뭐 없던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똑같다, 그냥. 네, 똑같은데 차를 한번 타보자라고 타보자 뭐 관심을 정도. 가지는 경우가 늘었다. 그 정도까지만 있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 이제 뭐 더 없죠? 더 하실 말씀. 네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